네, 새해 첫날 한 인터넷 보수 언론에 좀처럼 그동안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의 인터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30의원이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순자 씨의 발언에 분노한다는 의견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30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 이순자 씨의 발언인데요.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참 어안이 벙벙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우선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또 틀린 잘못된 이야기인가? 네.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순자 씨가 그렇게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두환 씨가 80년 5월 당시에 했던 광주에서 그 만행은 전 세계에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네.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했고 그 유가족과 그 가족들의 그 통환이 지금 40년 가까이 돼가지만 다 안 풀린 상태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한 번도 이 전두환 씨가 그 광주의 희생자들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한다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도 어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참 이건 분노를 넘어서 네. 이건 정말 탄식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저쪽의 주장은 이건 것 같아요. 대통령 단임제를 시행해서 장기 집권을 막았지 않냐. 이것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이 취지라고 하던데요. 그게 말이 안 되죠. 87년 6월 항쟁 당시를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네. 6월 항쟁이 이 전두환 씨는 호언을 하겠다. 네. 그래서 체육관 선거를 계속 하겠다. 단선이죠. 네. 그 국민 여론은 안 된다. 대통령은 내 손으로 뽑아야 돼. 대통령 직선제였거든요. 그걸 하자고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난 게 6월 항쟁 아니겠습니까? 예. 심지어 뭐 최래톤이 다 떨어졌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 6월 항쟁이 극심했었는데 네. 뭐 한 지역이 아니고 전국 대한민국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났었죠. 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항복한 게 6.29 선언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그래서 전두환 씨가 자기가 한 게 아니고 국민이 대혁명 분위기로 돌아가니까 살기 위해서 한 게 이게 호언철폐 6.29 선언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 이번에 용서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더군요. 네. 의원께서 그 내란음모 사건의 피해자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이제 무죄를 선고받고 시간이 흐르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용서하신 적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 80년 5월 당시에 소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이게 몰렸습니다. 네. 근데 저는 내란음모 사건이면 같이 이제 공범을 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공범이에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예. 근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처음 군사법정에서 처음 봤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체포가 되니까 온갖 고문을 다 하면서 너 김대중으로부터 돈 받았지 않느냐. 뭐 고문을 하니까 예, 그랬습니다. 뭐 그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당한 고문은 말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제가 얼마나 고문을 당했냐면요. 그때는 20대였는데 건장한 청년이었는데 예. 한 2, 3일 고문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중환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갈 때는 제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예. 경찰관이 저를 업고 집어넣었어요. 멀쩡한 청년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심한 고문을 당했는데 그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고문을 당했는데 어쨌든 그런 고문 속에서 제가 감옥에 가서 이 진역을 살면서 전두환 씨에 대해서 정말로 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네. 근데 그 저주를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제가 악마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런 저주를 퍼붓나? 아무리 그렇지만은 내가 악마가 되어 있구나. 나는 악마가 아닌데 이유가 뭐냐?
이 전두환으로부터 그렇게 된 거다. 네. 내가 악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전두환을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용서를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아무리 내가 괴롭더라도 그때 용서를 할 일이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네. 용서라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할 때 그때 받아주는 게 용서가 되는 건데 전두환 씨 그 5.5 군부들은 한 번도 잘못을 빈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 용서가 참 잘못된 거였구나.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내가 잘못 판단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피해자시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이 전두환 씨에 대한 평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주 5.18 민주화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고. 그때 광주 상황은 모든 시민이 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네. 완전 무질 상태였다고 하지만은 무질 속에서 엄청난 질서가 있었습니다. 네. 도적도 없었고 강도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평소에 광주에 도둑이 있습니다. 네. 강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는 항쟁 기간 동안에는 아무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전 시민들이 정말 준법을 하고 질서를 지키고 나눠 먹고 피를 나누고 다 그랬습니다. 네. 이건 나 기적이라 생각해요. 광주는 그랬습니다. 네. 그거 왜 그랬느냐? 워낙 처절한 악을 봤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학살을 하는 현장을 보고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저건 저래서는 안 된다. 내가 평소에 나쁜 짓을 했지만은 이제는 정말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예. 이런 심정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두환은 그걸 알아야 한다고 봐요. 예. 이순자 씨의 이 발언이 더욱 논란이 되는 이유가 이제 7일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재판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재판이 가진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광주 상황이 40년이 지나가는 상황이지만 아직 진상이 다 밝혀지질 않았습니다. 네. 뭐냐? 발포를 과연 누가 먼저 명령했느냐? 예. 누가 군부에 총을 쏘라고 했느냐? 시민을 상대로 해서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현재 전두환도 아니라고 그러고 어느 누구도 나 발포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건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네. 이걸 밝혀내는 게 광주 진상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게 지금 안 밝혀졌기 때문에 국회에서 광주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법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에게 의원들을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네. 진상조사위원회 다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는 하자고 합의를 다 해놓고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진상을 빨리 밝히기 위해서는 오늘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서는 정말 진상조사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야 되고 네. 그 위원들을 자유한국당이 협조를 해서 진상을 밝히도록 해야 합니다. 예. 정말 이순재 씨 말이나 전두환 씨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봐야 되고 재판에서 하나 둘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위원 선임을 미루고 계속 지지부진 이렇게 미루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네. 국민적 압력이 있어야 이게 통하지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빨리 이 상황을 직시를 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거라고 봅니다. 예, 이 전두환 씨가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떳떳하게 재판장에 나올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게 이 소를 제기해서 대법까지 가서 대법에서 그건 안 된다 강조해서 하라 예. 결정이 나서 1월 7일 날 지금 재판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알츠하이머인지 뭐인지는 법정에 나와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전두환 씨가 과연 알츠하이머인지 그래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지 네. 이거는 재판장이 판단하고 이게 안 되겠구나. 당신 돌아가시오. 이런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밝혀봐야 합니다. 당연히 법정에 나와서 그 상황을 봐야 합니다. 네. 안 나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롯데에 예. 총수도 법정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 국민들이 봤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면 그 국민들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럼 법정에 나와야 돼요. 네. 회고록까지 얼마 전에 출간을 했던 입장인데 또 이번에 재판을 앞두고는 뭐 조금 전 일도 기억 못한다는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거에 전두환 씨는 자기는 재산이 27만 원밖에 없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걸 전 국민이 압니다.
전두환 씨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다는 건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알츠하이머 운운하는 것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재판정에 나와야 되고 안 나오면 광적의원회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다른 목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도 잘못된 판단하에 잘못된 정보가 입력돼서 소위 가짜 뉴스에 물들어가지고 이 상황을 판단 못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결집해가지고 그리고 뭘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 상황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으니까 나 불쌍하지 않느냐, 날 좀 도와달라 이런 그 동정심을 호소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매듭을 짓지는 못한 우리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또 저들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사죄는 여전히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그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 이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여야 될 태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민들은요. 과연 그 말이 맞는 말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 진상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정말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제는 가려야 할 때이죠. 이순자 씨나 전두환 씨가 정말로 자기들은 잘못이었고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그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광주 진상조사위원회에 나와서 정말 할 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전두환 말이 맞구나. 저건 정말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구나. 정말 못 살 사람들이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게끔 국민이 보고 알 수 있게끔 진상조사위원회를 빨리 가동시켜야 합니다. 그 제대로 된 광주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을 위해서 그럼 국민들이 또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은 한 국회에서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1차로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빨리 진상규명하라는 압력을 넣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국회 구성을 새로 해야 되죠. 21대 총선에서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40년이 다 안 됐습니다만은 언제 가더라도 세월이 아무리 흐르더라도 이 광주 상황에 대한 진상조사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매듭을 짓고 역사의 장을 넘겨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